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방송인 김경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환영사, 축사에 이어서 중소기업 정책 소개, 그리고 산학협력 동향 소개, 그리고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성과 발표, 그리고 가족회사 감사패 증정, 그리고 마지막 폐회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도 가족회사 산학규류회를 벌써 5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이맘때쯤이 생각납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갑작스럽게 저녁 만찬을 취소하고 준비된 많은 행사를 생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 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점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내년에는 우리 가족 기업인들 모두를 모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행사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올해 역시 주최 측에서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요.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응원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니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가상 플랫폼 홈페이지 팝업창에 그 수요 조사서를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입력해주신 주소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좀 문항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요. 향후 우리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소중한 자료로 쓰여지니까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가족회사 산학교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우리 가족회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박수를 좀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대전대학교 이종서 총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족회사 대표이신 마이크로닉스 시스템 주식회사 김홍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자연환경보건연구원 대표 겸 대전대학교 총동문회장이신 장인수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대전대학교 이영환 산학부총장 겸 링크플러스 사업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대학교 황석연 산학협력단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위에도 각 부처 처장님, 또 가족회사 대표님,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산학협력단 교직원 등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일일이 다 소개를 해주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온라인으로 우리 접속하고 계신 가족회사 대표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대학교 이종서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1700여 가족회사가 있는데요. 가족회사 여러분들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참여를 하시고 계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산악 페스티벌이라는 축제 이름으로 이렇게 그 교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해도 코로나 때문에 준비된 모임의 반 정도를 했다면 올해는 더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 여러분들께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 자신도 이제 이런 식의 행사를 하면서 인사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또 뭐 그 우리 가족회사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이제 적응이 되고 어쩌면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이런 활동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은 이런 그 행사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장점을 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산악교류회를 합니다만 두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축제 이름으로 대전대학교가 2020학년도 지난 1년간 산학협력을 어떻게 해왔는지 우수성과들을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행사를 하면서 우리 가족회사 여러분들과 함께 우수성과를 같이 뒤돌아보고 좋은 점은 더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부족한 점은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모색도 해보고 하는 이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대전대학교와 함께 산학협력 또 서로 상생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 대학교를 지원해 주신 가족회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표로 가족회사를 대표해서 우리 회장님, 김홍래 회장님 오셨는데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가족회사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하지만 올해는 10개의 기업의 그 대표들만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미리 이 감사패를 받으신 분들께 그동안에 대전대학교에 지원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 뭐 지식기반 사회라는 건 벌써 한참 전부터 얘기가 됐고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산학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강조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학에 요구하는 두 가지가 뭐 크게 뽑으라면 학생들 교육을 좀 잘해라. 그 다음에 산학협력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산학협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산학협력을 대학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학생들 교육을 옛날 아주 뭐 오래된 얘기지만 상아탑적인 그런 대학이 아니고 현장에 맞도록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산학협력의 요건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지역사회 문제를 대학과 기업이 힘을 합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라. 근데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 번째로는 지역 기업 우리 가족회사들의 애로 기술을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서 우리 가족회사들 지역의 기업이 발전을 해서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대학이 앞장서서 해주자 하고 부탁을 드려서 정부에서 이런 분야를 재정 지원을 해주고 대학도 여기에 많은 그런 정책적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학생 교육을 어떻게 현장 중심으로 하느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캡스톤 디자인에서 문제 해결식을 하고 현장 직접 올라가서 실제 현장을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수성과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기업과 같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전대학교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리빙랩입니다. 리빙랩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도 우수성과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로 기술은 여러분들과 직접 같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도 그래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 대학, 뭐 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산학협력을 열심히 잘 해오고 있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대학과 힘을 합하는 데서 앞장서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을 진행하면서 특히 코로나의 제약 때문에 이제 아쉬운 점도 많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내년에 더욱 더
발전되고 더 강화된 산학협력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00여 개의 가족회사가 있고 또 우리 개인 생활로 돌아가도 가족들이 뭐 촌수별로 있겠죠. 3촌, 5촌, 4촌 다 있는데 같은 촌수에서도 친밀도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1,700여 우리 가족회사가 가족에서도 좀 더 가까운 친밀도가 높은 가족들이 많이 있으면 가족이 화목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1,700여 가족회사들도 오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 밀접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그것이 꼭 오프라인에서만 되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온라인 행상에서도 그렇게 더 밀접하고 가까운 활동을 해서 2021년도에는 더 큰 산학협력의 성과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 대학의 산학협력이 성공을 하면 학생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혜택 보고 대학도 발전하고 기업도 발전하고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첩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여러 가족 기업들 지금까지도 잘 우리 학교와 손을 맞춰서 해줬습니다만은 내년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대전시 허태정 시장님, 대전시의 설동호 교육청의 설동호 교육감님, 우리 지역의 정철민 국회의원님, 대전시 의회의 권승준 의장님, 그 다음에 대전 창조경제센터장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전 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께서 또 좋은 강연을 해주시고 교통대학에서 산학협력의 전문가이신 김경민 교수님께서 또 회의를 또 함께 하면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수 충동청회장님, 가족회사 대표 김웅 회장님도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내년에 더욱 도약된 대전대학교의 모습, 가족회사의 모습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다음 주면 설입니다. 설이면은 정식의 신축년이 됩니다. 신축년이 흰소의 해거든요. 뭐 소가 책임감, 성실, 근면 여러 뜻이 있지만 흰소는 지혜를 뜻하고 또 상서로운 기운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흰소의 지혜와 그런 상서로운 기운으로 여러분들 기업, 우리 대학 다 같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 나머지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더 행복하고 도약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종서 총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다음은 아주 반가운 분이시죠. 가족회사 대표 마이크로닉 시스템 주식회사 김옥래 회장님의 축사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닉 시스템 주식회사 대표이며 대전대학교 가족기업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옥래입니다. 신축년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회사를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회사 산학교류회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전대학교 이종서 총장님과 이영환 부총장님, 그리고 황석연 단장님, 또 박시영 부단장님, 그리고 링크 플러스 사업단의 교수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늘 우리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리 장인수 총동문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년 산학교류회에 참석을 해요. 많은 가족회사 대표님들과 협의를 하고 대전대학교와 쌍방향의 산학협력 발전상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에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가상공간 플랫폼과 유튜브 채널 중계로 진행되어 아쉽기도 하지만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라 설레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범한 일상이 없어진 실망감도 크지만 빠르게 변화되는 온택트 세상에 적용하는 혼란의 시간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유튜브 중계를 통한 방식으로 인사를 드리니 코로나19로 인하여 앞당겨진 디지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기업인 여러분들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각자의 방식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솔루션을 슬기롭게 찾아 극복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은 5년의 링크 플러스 사업의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기업과 대전대학교 모두가 더욱 의미 있는 쌍방향 산학협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화이팅하여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포착하고 돌파구를 찾으시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또 성과가 있는 회사의 번영과 우리 가족기업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기쁨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가족회사를 대표해서 마이크로닉 시스템 주식회사 우리 김옥래 회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오시진 못하셨지만 우리 대전대학교 가족회사 산학교류회를 축하해주는 마음을 멀리서나마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을 시작으로 설동호 교육감님, 우리 지역의 장철민 국회의원님,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황인호 동구청장님, 그리고 김정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의 축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입니다. 대전대학교의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대전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대와 협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행정과 기업 그리고 대학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변화하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 기술을 보유한 대전대학교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대학과 지역사회가 혁신 성장을 위해 상생 협력을 확대하는 그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권중순입니다. 한 마리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 효과처럼 산학협력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기업과 만나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대전대학교가 산, 학, 연의 긴밀한 네트워크로 대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도 기업과 학교의 상생 발전으로 보다 나은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시기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축하드립니다.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고 산업체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하신 이종서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습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수한 산학협력의 성과를 전시하는
자랑스러운 학생 여러분과 산학협력을 위해 힘써주신 가족회사와 기업의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은 변화의 가속화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세계화 시대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창의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을 기르고 기업이 최첨단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전대학교는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산학협력 페스티벌에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학습 성과와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우리 지역과 국가의 산학협력을 선도해 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학과 산업체 여러분께서 과학도시 대전의 초, 중고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대학교와 산학협력 기업의 무궁한 발전과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익사이팅 동구청장 황인우입니다. 대전대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1년 전에도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여러 산학협력 사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접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떤 아이디어와 유익한 사례들을 볼 수 있을까 아주 기대가 큽니다. 활기차게 북적이는 페스티벌 현장에 모일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 어려움을 충분히 달릴 만큼 알차고 풍성하게 온라인 페스티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 활동에 앞장서 오신 이종서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 방법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2020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과 기업이 이루어낸 우수한 성과들을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과 지역 내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재 양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학과 기업의 긴밀히 협력하는 창의적인 인재와 기업인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호 협력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업협력의 효과와 성과들이 많이 공유되어 성공적인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올해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창조경기혁신센터장입니다. 대학, 기업, 지역협력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0 대전대학교 산업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인재 없는 산업 발전, 산업 기반이 없는 인재 형성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연결된 대전대학의 산업협력 노력은 대전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완성해 나가는 의미 깊은 시도라고 봅니다. 2020 대전대학교 산업협력 페스티벌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산업협력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하면서 금년에도 더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전대학교 가족회사 산학규리회를 축하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임상준 이노비지협회 대전세종 충남 지회장님, 임헌문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님,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 원장님, 윤병문 대전디자인진흥원 원장님, 김성학 코아비즈 대표님 등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씩 소개를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직접 뵐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을 달래주는 뜻깊은 영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발표를 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유튜브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관련 팝업창이 지금 왼쪽에 뜨거든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일단 좀 클릭해 주십시오. 향후 우리 대전대학교와의 쌍방향 산학협력을 위해서 귀한 자료로 쓰이는 질문들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오늘 행사 이후로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항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마지막 문항까지 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표를 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재연 청장님의 2021 중소기업 지원 정책 소개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 듣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번쩍 뜨일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조재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대전대학교 이종서 총장님과 이영환 산업부총장님, 그리고 대전대학교 가족기업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가치가 디지털화로 재가공되고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스타트업 스마트 서비스 전환,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도입,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1.3조 원을 조성하여 비대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을 누적으로 1만 9천 개소를 보급 확산하고 AI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스마트 제조혁신 시행 전략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지난 3, 4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의 신설법인 설립 9만 6천 개를 기록하였고 벤처기업 일자리도 67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13개가 탄생하여 세계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지역 혁신과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하여 전국 24개 규제자유 특구의 규제 혁신을 통한 발전을 촉진하고 자상한 기업 발굴,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스타트업 육성, 대중소기업 자율상생 협약 이행 유도 등의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새 희망자금 지원, 재기 지원, 비대면 온라인 활성화를 통한 판매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방향입니다. 예산 편성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3.4조 원 26% 증가한 총 16.8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편성 방향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 육성, 비대면 시대를 선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곳은 5개 분야인데요. 첫 번째,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한 디지털화 스마트화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단순 보급에서 보급, 고도화, 활용, 사후관리 단계로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축적 분석하고 다른 공장과 기업에 제공하는 데이터 제조 플랫폼 구축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예산을 지난해 1.5조 원에서 금년도에 1.7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온라인화 촉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은 성공적인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간 예산을 확대하여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지난해 1.3조에 이어서 1조 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6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며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300억 원 규모로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 시장에 대한 온라인 진출 지원과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30년 된 점포를 100년 가게로 지정하여 경영 컨설팅과 집중 홍보를 통한 지역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역산업을 전면 개편하여 집중 육성하고 규제자유 특구도 추가로 4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넷째, 국내 팔로우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를 경영하고 있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유망 품목과 신산업과 바이오 등 유망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 바이오 바우처 사업에 1,0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팔로우 지원을 위한 브랜드 K 육성 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금 공급 확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혁신 성장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를 지난해 6.9조 원에서 금년에는 9.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대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 공급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4조 규모의 버팀목 자금도 현재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 여러분들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세종, 지방, 중기청도 지역의 산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죠. 네. 중소기업 정책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조재현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발표는 산학협력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방향이란 주제로 한국교통대학교 김경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우리 대학과 기업이 어떻게 상생 발전하면 되는지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산학협력의 필요성, 대학과 기업체 관점에서의 산학협력 필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국 대학의 산학협력, 과연 외국에서는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ICC와 ICC는 기업체 협업센터, 그리고 RCC를 우리 지역사회 협업센터라고 하죠. 이런 ICC와 RCC 같은 경우에는 우리 2단계 링크 사업, 즉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 되게 중점적으로 강조한 이러한 협업센터를 구축 운영해서 나중에 링크 플러스와 같이 그런 재정 지원 사업이 끊겨도 이렇게 그 산학협력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자립화할 수 있는 그러한 ICC와 RCC를 구축, 운영하는 그런 협력 사례 및 성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이 나아갈 방향, 앞으로 어떻게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이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 관점에서의 산학협력의 필요성은 대학의 친산학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대학의 책무성 증진을 위해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 수요 기반 현장 실무 교육 시스템의 강화, 구축 운영으로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 대학 교육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산학협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학에 구축된 자원의 공유 활용, 즉 대학에는 기술 및 그 다음에 인력 자원, 그 다음에 공간, 이러한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한 통해서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산업체 관점에서의 산학협력이 왜 필요한지, 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지역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에로 기술이라든지 조금만 어떤 기술이 많이 발전된 기술이 좀 어드밴스된 기술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기술을 발전하면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사업화에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러한 것들을 지역사회에 같이 있는 대학의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산업체에서의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기업들의 지역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 및 에로기술 개발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진을 위한 대학과의 연계성 강화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체 관점에서는 이러한 산학협력, 대학과의 산학협력이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관점에서의 산학협력 성과를 좀 보시면 2단계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는 대학의 친산학협력 교육 이런 실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프라핏, 즉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관점에서의 산학협력은 지금까지는 교육에, 그러니까 인력 양성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참여 학생 수가 링크 플러스에서는 점점 연도가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참여 학생 수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장 실습, 기존의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4주 단기였는데 이제 점점 2단계 링크 플러스 사업일수록 점점 현장 실습 같은 경우도 고도화가 되어서 4주보다는 8주 장기 현장 실습을 통해서 회사의 실무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그렇게 장기 현장 실습 참여 학생 수가 점차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 관점에서의 성과 같은 경우는 신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의 친산학협력 교육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체 관점에서의 성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의 교류활동 지속적 확대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 예로서는 민간 공동 연구 건수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 공동 연구비도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체 관점에서의 성과 같은 경우, 산업협력의 성과 같은 경우는 산업체 발전을 위해서 대학의 연구 인력이라든지 첨단 장비 등과 같은
대학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해서 이러한 연구 건수라든지 공동 연구비, 수주 연구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의 2단계 링크 사업에서의 주요 정량 성과, 산업체 관점에서의 주요 정량 성과를 보면 산업공동 기술개발 건수라든지 아니면 기술개발 연구비 이런 것이 점차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건수, 어떻게 보면 대학의 어떤 기술 이전하는 건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산업체의 어떤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며 사업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산학협력, 산업체 관점의 산학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술 이전 건수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이공계 중심의 기술 이전 건수는 좀 이렇게 높은 반면에 인문사회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공계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예체능계 산학협력이라는 것은 우리 링크 1단계 링크의 사업에서는 인문사회 예체능계가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좀 광범위하게 링크 2단계, 즉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예체능계에도 충분히 산학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그런 성과로 창출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RCC를 이용해서 무슨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인문사회 예체능계 같은 경우도 산학협력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수입료도 이렇게 증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외국 대학의 산학협력, 과연 외국 대학의 산학협력은 우리나라의 산학협력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지금 외국 대학은 산학협력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대학의 산학협력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일본 도쿄대, 동경대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04년부터 국립대학 법인화가 되었어요. 법인화가 되어서 문부성에서 우리나라의 교육부죠. 문부성에서 지금 그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이 지금은 제로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국립대학 같은 경우 스스로 자기가 재정이나요 법인화로 인해서 스스로 대학의 재정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하지 않으면 국립대학이 버틸 수 없다. 이런 의미로 2004년서부터 도쿄대 내에 벤처 캐피털이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5년대에는 도쿄대 기업가 센터가 설립돼서, 이런 기업가 센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도쿄 대학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사업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업가 센터가 2005년서부터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도쿄대 주변에는 벤처 캐피탈 또 기업가들 등이 모이고 학생들도 창업을 선택해서 지금 우리 미국 실리콘밸리와 되게 유사한 생태계 형성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사업화 같은 또 창업, 예전에는 기술 이전 사업화와 창업을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기술 이전 사업화 창업을 산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이러한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워터로 대학 같은 경우는 코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장 실습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 실습. 근데 이런 코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캐나다 대학이나 아니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학사 제도로 아주 내재화되어 있어요. 학사 제도로 내재화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코어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수행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체험 실습 교육, 그런 걸 우리 필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지만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 필드 익스피리언스 하거나 인턴십 한 그런 회사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현장 실습이 취업이랑 바로 연결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업체의 요구에 기반하여 1년을 3학기로 편성하여 학습이랑 현장 실습을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이런 코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해서 회사에서는 바로 그러한 인력을 통해서 프로핏을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코어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산학협력, 우리 그 인력 양성이죠. 이런 인력 양성.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캡스톤 디자인이랑 이런 현장 실습 이런 게 대부분의 많은 학교에서 이제는 이런 것을 정규 학사 제도로 학점을 주잖아요. 뭐 현장 실습 단기 장기 하면 현장 그런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가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산학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UC 샌디에고 대학 같은 경우는 본 리비그 엔터프리니엄 센터라는 그런 기술검증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대학이나 아니면 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기술 검증을 하거나 기술 실증을 통해서 그러한 기술들을 뭐 기술 사업화할 수도 있고 또는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기술 검증과 기술 실증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주로 TLO 주도형 기술 인큐베이션 사업을 수행하는 이렇게 모든 기술 개발, 기술 사업, 기술 이전 창업을 이러한 기술 검증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UC 샌디에고 대학에서 이런 산학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외국의 산학협력을 저희가 봤을 때 시사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학 구성원 전체가 목표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고 TLO 조직을 설립한 게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는 1969년도예요. 근데 성공적인 평가라든지 성과, 창출 같은 경우는 1990년 전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20년 동안 꾸준하게 이러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해외 TLO 경우 테크놀로지 라이선싱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자립화까지는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급하지 않고 그걸 기다려주는 그러한 어떤 산학협력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TLO 그런 어떤 그 센터에는 변리사 등의 전문가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를 TLO 장으로 고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TLO 조직 같은데 어떤 뭐 교수님이 뭐 센터장으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TLO 뭐 센터장이나 뭐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 한 30년간 이렇게 업무를 수행한 민간 전문가, 완전 스페셜리스트가 들어가서 기술 검증이라든지 기술 사업화라든지 산업체와의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TLO 기술이나 사업화 같은 이런 어떤 그 조직이 산학협력단의 하부 조직으로 연구비 관리 조직인 산학협력단의 하부 조직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 사업화 전담 규모가 작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술 이전 사업화 창업이라는 어떤 가장 산학협력의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의 성과 창출이 아직까지는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ICC와 RCC 협력 사례 및 성과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산업체 협업센터가 우리는 ICC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 협업센터를 RCC. 그러니까 산업체 협업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자연계, 뭐 이공계가 관여한 거고요. 지역사회 협업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인문사회, 예체능계 그쪽에서 이제 산학협력이 수행되는 그런 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뭐 우선 정의를 보시면 대학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의 비교 우위 특화를 선택하여 선정한 분야와 관련된 기업 또는 지역사회 기관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다양한 산학협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인력 양성이라든지 뭐 재직자 교육이라든지 뭐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산학협력의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센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봇산업협력센터, 이건 뭐 ICC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반도체협센터, 이것도 ICC. 그다음에 뭐 고문서협업센터, 이런 거는 이제 RCC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향토사업협업센터, 이런 것도 RCC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ICC, 요 어브리비에이션은 Industry Coupled Collaboration Center, 요걸 이제 줄여서 우리는 RCC라고 얘기하고요. Region Coupled Collaboration Center, 요건 RC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크 플러스에서는 요 두 개의 센터를 나중에 링크 플러스가 없어지더라도 꼭 이게 뭐 RCC 안에서 링크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ICC, RCC를 또 링크 플러스가 없어져도 자립화 방안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많이 우리 링크 사업 단장님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ICC와 RCC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핵심 역량을 분석을 통해서 전략산업 분야 또는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협력 연구, 상호 협업, 협력 등 구체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서 ICC나 RCC를 대학에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요로 많은 대학에서 ICC는 잘 수행하고 있는데 RCC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된 예로서 지역협업센터, 뭐 지역발전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화 분야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에서 가장 강점 분야, 특화 분야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분야와 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연결돼서 다양한 산업협력을 수행해야 되는데 특화 분야가 단순히 지역과 연계를 하는 센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보니까 RC 같은 경우는 뭐 벽화 그리기라든지 아니면 뭐 양론 가서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가서 봉사 이런 거는 단순히 지역사회와 연관되는 거예요. 기업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산학협력이라는 건 반드시 대학과 기업이 반드시 기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기업을 빼놓고 대학이 뭐 지역사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산학협력이지 고도한 산학협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대학들한테 RCC에 관여되는 산학협력을 수행할 때는 이런 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사회 제가 여기서 지역사회 RCC 연계협력사의 다양한 사례만 설명드린 이유는 ICC는 잘 수행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은 뭐 이공계라든지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뭐 ICC는 잘 수행되고 있는데 RCC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양한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뭐 카톨릭대학교에서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RCC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성 질환 예방 리빙랩 플랫폼 RC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빨간 줄로 좀 이렇게 마킹을 한 이유는 이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대학 특화 분야를 선정해서 그 대학 특화 분야에 맞는 산업체와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3웨이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이상적인 RCC를 통한 산학협력을 하고 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제주청년과 함께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그 다음에 경남대학교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센터 RCC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에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특화센터 같은 경우, RC 같은 경우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의 주 핵심 역량과 관계 기업이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지자체의 사업 공동 분모를 찾고 사업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링크 플러스 비참여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이 주체가 되는 지역 혁신 활동 체제 공유 및 확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는 경쟁 체제였지만 지금 산학협력의 좀 나아갈 방향은 공유 또는 협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과가 있으면 그러한 성과를 확산할 수 있게 그런 산학협력. 그 다음에 산학협력의 여러 가지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확산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산학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우리 그 링크 플러스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RCC 같은 경우는 각 대학에 특화된 RCC를 서로 공유하고 연합해서 클러스터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또 한번 고려해 볼 일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산학협력 단장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링크 3단계에서는 이렇게 클러스터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권역별 RCC 클러스터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링크 플러스 발전 방향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저희가 이제 수행했거든요. 산업체 설문조사를 했더니 산업체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산업체의 실질적 사업화 및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산학협력이. 그 다음에 산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업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한 후 산학협력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대학 보유 기술 및 자원에 대한 정보 교류가 미흡해서 예를 들어 산업체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어떤 에로 기술이라든지 좀 대학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대학에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대학과 서로 컨택트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창구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링크 사업에 대한 아직까지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하다. 많이 좀 이렇게 사업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개최하고 산업체와의 많은 좀 만남을 가져서 산학협력을 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이 좀 필요하다. 오늘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이제 산학협력에 나아갈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같은 경우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수단 및 공동연구도 조직 대 조직이 아닌 기업의 연구팀장과 대학 교수 개인의 협력 차원으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좀 극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의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산학협력 같은 경우는 인력 양성이 이제 주로 이루어졌는데 아까도 제가 외국의 산학협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기술 이전, 사업화, 창업 쪽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체에서 많이 요구하는 이러한 산학협력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은 교육을 위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기관이잖아요. 근데 산업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산업체 같은 프로핏을 추구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산학협력을 이루려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사업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학이 어떠한 헬프를 해줘야 된다. 어떠한 그러한 여기에 기여를 하지 않으면 산업체와 산학협력은 이게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창업으로 확장 발전하는 산학협력 생태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현장 실습 또는 인턴십을 1학기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렇게 정부 및 지자체, 기업체에서 실습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또 대기업 참여를 통한 현장 실습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체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대기업의 현장 실습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현장 실습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뭐 솔직히 산업체한테만 여러 가지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캡선 디자인, 우리 링크 플러스에서는 리빙랩, 이런 현장 실습이나 캡선 디자인, 리빙랩을 친환경 학사 제도의 정규 교육 과정으로 정립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건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는 3웨이 리빙랩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홍보 영상도 보고 하니까 그래서 3웨이 리빙랩 같은 경우는 대학,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고 지역사회,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진정성이 있는 산학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산업체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대학의 모든 유형 무형 자산, 뭐 기술이라든지 인력 자원 정보라든지 어떤 교수의 어떤 연구를 교수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특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쉽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산학협력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플랫폼을 지금 많이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니까 그런 걸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링크 플러스 사업이 없어진다면 나중에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끊기더라도 링크 사업이 없어진다면 ICC와 RCC 같은 거를 고도화하고 그러한 대학의 특성화를 부각시키며 이런 ICC나 RCC를 통해서 대학의 특성화를 부각시키고 자립화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학협력 성과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성과관리가 또 반드시 중요한데 기존에는 대학에서 성과관리를 다 했는데 그러지 말고 산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의 성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런 성과 관리를 운영이라든지 그런 피드백을 산업체에서 반드시 받아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우리 산업체와 대학 간의 산학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산업체와 대학 간의 산학협력이 발전 방향,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2020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추진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우리 대전대학교 이영환 산학부총장 겸 링크플러스 사업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우리 가족회사 많은 기업체에서 도와주셔서 참고로 현장 실습 7%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과를 우리 가족기업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또 가족기업과 우리 산학공동과제 15건, 기술 이전들 15건, 뭐 에로기술 또 20건 이렇게 해서 특허가 이제 한 30여 개 이제 이루어져서 산학교류가 그래도 잘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그 링크 플러스 사업 성과는 주로 이제 우리 산학협력 모델에 따라서 성과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가족 회사와 연관된 것들을 중점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산학협력 그런 사업들이 대학의 발전 계획과 함께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발전 계획의 한 축, 오른쪽 축이 산학협력의
이제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산학협력 생태계 선도가 있고 또 뭐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K-코업. 그래서 발전 계획에 산학협력에 관련된 것들이 깊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산학협력 대학의 발전은 산학협력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그런 발전 계획이 이제 한 5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요즘이 이제 뉴노멀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새로운 표준. 우리 비전이 미래대학의 새로운 표준이잖아요. 뉴노멀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게 비전을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깜짝 놀랄 만 하잖아요. 현대 트렌드를 5년 전에 우리 만들었어요. 비전은 우리 대학이 가야 할 방향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데 또 미션은 우리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뿌리 깊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혜의 도시인데 산학협력의 비전은 이 지혜의 도시에 상생의 숲을 만들자. 이게 산학협력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링크 사업에서도 비전과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대학의 발전은 산학협력과 함께 이루어지고 산학협력은 링크 플러스 사업으로 활성화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희 보면은 이제 세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 명함에도 이제 세빛이라고 새겨져 있고 우리 링크 사업단 뭐 교수님들 다 세빛이라는 게 이 명함에 새겨져 있어서 외부에서 이제 명함 주면 물어봐요. 새빛이 뭐냐? 새로운 빛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앞에 C는 코퍼레이티브 에코시스템 상호 협력에서 생태계를 만든다. 뭐를 통해서 만드냐면 BT, IT, CT 합치면 BIT 이렇게 보이긴 하죠. 그 한방바이오, 메디바이오 B자 따고 IT에서 IT를 땄고 그 다음에 CC는 위로 올렸어요. 또 그 이제 커뮤니티 컨버전스예요. 컨버전스는 이제 융합이라는 의미고요. 그 CC는 왜 위에다 올렸냐 또 물어봐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밑으로 내리면 세빛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저 세빛에는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분야 3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방바이오, IT 융합, 그 문화협력 비즈니스라고 하는 특화 분야가 들어 있고, 저 특화 분야를 통해서 산학협력 내자화를 이룬다. 아까 바로 앞에 동영상 봐도 그 내자화라는 것은 우리 학교에 뭐 교과 과정으로 도입한다든지 그 어떤 학칙으로 도입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내자화돼 있고 올해 이제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런 그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4가지 모델을 만들었어요. 어느 대학이든지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학은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플랫폼,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3A 리빙랩 플랫폼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대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에듀파크 플랫폼, 또 DJ 코업, 그 오울리크 플러스 플랫폼 이렇게 4가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실행 방침 뭐 여러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플랫폼에 따라서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3A 리빙랩은 그 아까 김경훈 교수님도 대연대학교가 3A 리빙랩은 진정성이 있고 지속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마운데 이제 우리 대전대학교와 기업체와 그 지역사회 이게 이제 동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다른 대학과의 차별성은 따로따로 노는데 우리는 동시에 참여해서 지역사회 혁신에 기여를 한다. 그런 신념으로 이제 3A 리빙랩을 진행해 왔고요. 앞서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리빙랩이 그 대학교에서의 실험실이 기업체로 가면 여기 보다시피 리빙랩으로 추진하는 연구형이 되고 대학교의 실험실이 지역사회로 가면 지역사회 혁신형 리빙랩이 됩니다. 그 주요 그 혁신 키워드는 물론 이제 사용자 중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함께 공동 창작이 돼야만 이제 리빙랩인데 방향에 따라서는 저렇게 2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고 요 밑에 나온 거는 이제 리빙랩을 추진하는 연구형 기업체와 함께 리빙랩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기술 이전 6건, 특허 출원 6건, 뭐 각 프로젝트마다 한 건씩을 만들었는데 기업체와 함께 리빙랩 프로젝트로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더 지금 6개지만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그냥 리빙랩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혁신령은 굉장히 많은 거를 수행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부단장님이 저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이게 학과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과 참여형으로 학과와 기업체가 연계해서 리빙랩을 추진하는 거를 올해는 4개, 앞으로 우리 10개까지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 5대전 프로젝트는 첫 번째 거는 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했고, 저기 이제 참여 기업이 성심당, 아보네, KWX 뭐 여러 가지 있죠. 참고로 저 아보네는 우리 그 동문 기업이고요. 매출이 뭐 50억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거 자랑스러운 거죠. 저 아보네는 그림자 광고를 하는데 우리 저 5대전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무료로 홍보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문 창업 동아리도 하시고 또 창업 보육센터를 거쳐서 지금 이제 독립해가지고 아주 이제 잘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그 KX는 이 우리 이제 원도심에 있는 그 역사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앱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기업 감사패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3개 기업체만 우리가 초빙한 것 같은데 우리가 10개 기업 중에서 그 KX도 이렇게 공헌을 하게 했고요. 또 패션 디자인학과는 지역사회 뉴 실버웨이징 특화 프로젝트를 이제 해서 그 이제 저 보다시피 패션 회사, 한복 회사 함께 해서 학생들이 하고 여러 가지 그 도제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리빙랩을 수행했고요. 저 지역사회 커뮤니티 리빙랩은 건강운동관리학과 학생을 주축으로 했고, 민들레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민들레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도 이제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센터장님이 대표님 바쁘셔서 못 오시고 센터장님께서 직접 참여해 줘서 고맙고요. 참고로 이제 저 건강운동관리학과랑 협의해서 뭐 이제 실버 뭐 지역 주민 대상 의료 돌봄 서비스 또 뭐 여러 가지 거기 케어 매니저 양성 교육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참고로 우리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공용 장비 건강운동관리학과의 공용 장비로 거의 800만 원 정도의 공용 장비 수익을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에 이제 다음 협동조합과 함께 그 방송공연학과 학생들이 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저 다음 협동조합도 그 우리 그 졸업생이 이제 창업한 회사하고 여기도 오늘 아마 들어가죠. 여기도 가족 어디 계신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 회사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RCC 성과로 굉장히 많은데 2개만 말씀드리면, 그 청년 리빙랩 해커톤 이 프로젝트가 그 거의 1억 원 정도 투입해서 진행했습니다. 왜 1억 원이 들어갔냐면 대한대학교 3천만 원, 선문대학교 3천만 원 좀 넘는 것 같고요. 아산시가 4천만 원, 대전시가 1,000만 원 정도 돼서 합치면 1억이 넘어요. 그래서 대전 지역 하고 그 아산시하고 22개 팀 100명이 넘는 팀이 이제 여러 명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역 혁신에 의해서 노력을 했고, 아까 김경웅 그 교수님이 이제 환경성 질환 치료를 위한 3웨이 리빙이라 두피 10cc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우연히. 그래서 아마 검토를 했는가 봐요, 우리 사업 보고서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잘 그 우리 대학 한방바이오와도 연계돼 있고 잘 연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참고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제 UCC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국 막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막 굉장히 그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가 봐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옆에서만 보고서 이제 모르는데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도 뭐 식품영양학과 또 우승대 또 공주대 이렇게 합쳐서 아주 활발하게 사업을 했고요. 또 여기에 없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인 크리에이터 그 이제 동영상을 우리 또 졸업생 회사에서 이제 촬영해 주셔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대상을 받아서 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DJO 코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4대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이제 시리즈 코업 현장 실습과 포함한 시리즈 코업이 있고 그 취업 교육도 들어가고 창업 교육, 그 스타트업 4D 플랫폼 스텝으로서 창업 교육, 문과 교육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현장 실습은 448명 전년 대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 7% 상승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업체에서 이제 현장 실습 안 받아주는 회사도 있고 많은데 우리 가족 회사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올해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리즈 코업이라고 해서 어드벤처 디자인 또 캡스톤 디자인, 집중 수업, 현장 실습 이렇게 연계되는 이런 이제 시리즈 코업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올해 124명이 참여를 해서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국에서 창업교육도 많은 성과를 냈는데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창업교육 거점대학 그 중부권에서 한 개, 남부권 하나 냈는데 창업교육 거점대학에 선정됐고요. 또 창업교육부에서 창업 우수대학 선정을 2개 대학을 했습니다. 중앙대학하고 대전대학교. 그래서 뭐 저것만 봐도 그 성과로 볼 수 있다. 그 밑에 이제 다양한 성과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그래서 창업 교육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게 또 앞으로도 많이 지원을 할 겁니다. 또 에듀파크 플랫폼이 있는데 이 에듀파크 플랫폼에서는 뭐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 이제 공용장비 기업수 110건, 수익금 3억 3천 정도, 또 여러 가지 교육들 4차 산업 관련된 3D 프린팅, 또 뭐 자율자동차 코딩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 공용장비 수익금이 지금 3억 정도 이뤘는데 그 우리 그 공용장비 센터장님하고 부단장님 노력하셔서 제가 내년에는 이제 7억은 이제 앞으로 할 거다 했더니 총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3년 이내에 거기 이제 한약재 그것도 해야 그 인증 사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국에 4개뿐이 없어서 우리까지 해서 5개 해서 우리 한방바이오랑 특화시켜서 이제 가고 그렇게 하면 10억은 보장합니다. 총장님 웃지 말아주세요. 아니, 좋아서 제가 앞을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그 능력을 그 이제 실패한 적이 없는데 10억 장담합니다. 우리 부단장님 부담 가지시겠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밑에 이제 전통적 프로젝트는 세천 막걸리 부단장님 아이디어로 세천 막걸리가 이게 이제 그 후순이 끊겨서 닫게 돼 있는데 그 세천 막걸리를 그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동구청에서 2000년도에 그 5천만 원, 올해는 1억 이상을 지원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세천 막걸리 거기에 많은 학생이 못 간다고 그래요. 뭐 2명 이상 어렵다고 해서 번갈로 그 도제도 이수하면서 하면서 교육을 해서 대학생들이 막걸리 만든다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창업도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전통주도 만들고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 올해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작품은 뭐 동구청장님한테 우리 부단장님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가셔가지고 이제 하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스템으로 이제 그 기업체랑 연계된 올 링크 플러스 플랫폼인데요.
그 기업체랑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게 가운데 있는 용어들 보면 뭐 산학 공동연구, 애로기술 지원 굉장히 용어가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완스톱 맞춤형 기업 지원에서 우리가 이제 기술 사업화, 애로기술 개발 지원, 산학 공동 기술 개발,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한 15건 정도 기업체랑 그 협력을 하고 있고요. 기업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더 늘리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그 저희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혹시 저 부단장님 경쟁률을 제가 우리가 이제 다 지원한 것 참고로 이제 그 이런 기업체들이 요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제안을 해서 기업체랑 함께 이제 한 사업들이고요. 요 뒤편에 있는 거는 기업체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교수랑 매칭시켜서 한 사업들입니다. 2대1 몇 대 3대1 정도 됐었나요? 혹시 내가 경쟁률은 잘 몰라서 3그 정도 됐죠. 그래 떨어진 기업체 우리 가족회사들한테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다 과제가 다 좋지만 선별적으로 우리가 해서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서도 참고로 그 코코베리 회사 오늘 저 가족회사 그 이제 감사패 드릴 거고요. 또 로뎀 기술도 저희들이 이제 감사패 드릴 거 2개 회사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가장 협력을 많이 하는 회사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이제 기업체에다 저희들이 또 홍보도 드리고 할 텐데 대략 2천만 원 이상씩 저희들이 이제 공동 과제로서 수행하는 과제들입니다. 또 애로기술 개발 지원도 저희들이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과제. 여기도 우리 동문기업 활력적으로 하시는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 BM 에스터 회사가 오늘 그 가족회사 그 감사패 오늘 드릴 거고요. 대부분 이 기업들이 또 기본적으로 3명 이상 또 현장 실습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ICC별로 우리가 이제 4개 ICC를 그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ICC, 스마트 헬스케어, 통합환경, 한방성 기능 소재 이제 ICC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의 관심은 예를 들어서 화장품 ICC다 그러면 산학 공동 연구 과제 5건 같이 했고요. 또 현장 실습 40명 이상씩 40명 정도 해마다 해서 그래도 활성화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통합환경기술 ICC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회사 3개 또 중국 회사 3개에서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부단장님을 비롯해서 중국까지 갔다 오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유튜브로 어쩔 수 없이 이제 3개 회사 유튜브로 초빙해서 한정민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중국으로 현장 실습 나가는 학생도 이제 뭐 굉장히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제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내부에서만 현장 실습을 했지만 이제 현장 실습도 한 40명 이상씩 올해는 이제 좀 줄었네요. 37명으로 해서 성과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방 기능성 소재 우리 한방바이오랑 연계돼서 이제 한방 기능성 소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협의회의도 하고 또 학생들 현장 실습도 이제 30명 이상씩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헬스케어 ICC도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이 저희가 선정됐잖아요. 거기랑 같이 협의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ICC를 운영하면서 협의도 진행하고 현장 실습도 이제 20명 이상씩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 가족회사 또 대부분 협의가 이제 13건인가 이제 진행됐고요. 그 많이 참석했는데
여기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학의 이제 슬로건, 우리 이제 링크 사업의 슬로건을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끝날까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주도해서 가려고 그러고요. 3way 리빙랩 선도를 하면서 올해도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영환 산학부총장 겸 링크플러스 사업단장님께서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어느덧 그 링크플러스 사업이 4년이 흘러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남은 1년도 지속적이면서 깊이 있게 우리 가족회사와 지역사회 협력으로 알찬 결실을 맺을 예정입니다. 가족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링크플러스 사업이 끝나고 3주기 링크 사업이 기획 중입니다. 어떤 모습의 후속 사업으로 이어질지 가족회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 가족회사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대전대학교는 2020년 한 해 동안 대전대학교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에 힘써주신 가족회사 대표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시상 기업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은 가나다 순입니다. 주식회사 드림 ENG, 주식회사 로뎀 기술,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주식회사 BMST, 센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큐어원, 작은 극장 다함 협동조합, 주식회사 K웍스, 주식회사 코코베리, 톡클라우드. 자, 이상 10개 업체입니다. 그동안 산학교류회는 모든 시상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총장님과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오늘은 축소해서 세 분에게만 대표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전달은 이종서 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대표로 참석해 주신 세 분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나준식 원장님을 대신하여 국현정 센터장님, 주식회사 BMST의 김기현 대표님, 작은 극장 다함 협동조합의 김영태 대표님, 감사패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원장 나준식. 귀하는 2020년 한 해 동안 산학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대전대학교와 기업 상호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4일 대전대학교 총장 이종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BMST 한 걸음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BMST. 네. 감사패 주식회사 BMST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패 작은 극장 다함 협동조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총장님하고 간단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감사패 전달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폐회식을 하기 전에 이영환 산학부총장 겸 링크플러스 사업단장님을 모셔서 간단한 좀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아까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2시간 동안 우리 가족기사 대표님 오셔서 김홍래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동문 회장님, 장윤석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가족기업 또 온라인 또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그 조재현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 청장님을 모셔서 강연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원고로는 없어서 저희가 요약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들을 때는 메모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그냥 싹 사라지거든요. 듣고 나면. 그래서 메모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경민 한국교통대 대학 교수님은 이제 링크플러스 후속사업 기획위원회여서 우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하는 것도 세밀하게 들었는데 아마 그 속에 중요한 내용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산학협력은 기술 사업화, 또 기술 이전, 창업이 중점을 이룰 거다. 그리고 대학의 ICC와 RCC는 대학 특성화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3A 리빙랩에 관련돼서 많이 이제 좋게 본 것 같고요. 또 RCC가 너무 산만해 있는 것도 미처 말을 못했지만 의무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정말로 이제 코로나 이제 예방 주사도 뭐 맞을 테니까요. 좀 더 멋지게 아주 활력 있게 저희들의 성과를 잘 내서 산학 가족회사 교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기 전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회사 산학교류의 행사는 이름 그대로 대학과 기업과의 쌍방향 산학교류를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해서 간략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이 행사 주관하신 분들도 많은 고민 또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찬 또 교류의 시간이 좀 빠졌는데요.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가상 플랫폼 홈페이지 그 팝업 창에 수요 조사서 왼쪽 상단에 나오는데요. 요거 수요 조사서를 꼭 좀 작성을 해 주십시오. 입력해 주신 주소로 지금 나오죠? 수요조사 이벤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내재화를 위한 가족회사 수요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좀 작성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력해 주신 주소로 소정의 선물을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렵게 모인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기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단상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나가실 때 미리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간단한 저희 기념품과 함께 주차권 드리니까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얼른 앉으시죠. 네, 바로 찍겠습니다. 네. 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간단한 기념품과 함께 주차권 드리니까요.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앞을 좀 봐주시죠. 자, 네. 감독님 여기 불 좀 켜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요? 네. 자, 앞을 좀 바라봐 주시죠. 네. 찍겠습니다. 하나,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5초 동안 오른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앞에만 봐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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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을 하지 마시고 그냥 손만 들어주십시오. 네. 네. 자, 내년 산학규류회는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식적인 행사는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좀 건강하고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